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공론화 절차도 없이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개발 심리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에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중인 후보자가 공천을 받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전에서 후보 간 단일화 요구가 처음 제기됐습니다. 선거판의 최대 변수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대한방직의 개발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개발 심리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1,980억 원에 매각된 22만 6,500제곱미터 면적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하려면 현재 공업지역을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개발의 난색을 표해왔고 전라북도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자 입지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는 출마 선언 전인 지난달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송하진 지사 역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이 되겠죠.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도심 속에 힐링 정원이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컨벤션 센터 같은 마이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등등을 아주 복수적으로 해법을 놓고 일부에선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못 박자는 의견도 있지만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시민 의견이 절대적이어야 할 도심 개발이 선심성 공약화하면 일부 업자들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대한방직 인수업체는 선거 기간 초고층 타워 건설이 포함된 개발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급한 입지자 말 한마디가 개발 심리만 부추긴 셈입니다. 난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토목 건설 그런 측들이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 도심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선거 논리에 앞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과정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자도 공천을 받는 등 당 공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밤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 앞.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에 당사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이고 있습니다. 박성일 군수 단수 공천이 발표되던 날인데 일부 당원이 반발하자 박 군수 지지자가 당원을 4층에서 1층까지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왔고 사람들이 따라 내려온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1층에서 막 죽이네 살리네 꽃담 물려고 그냥 한 10분 정도 오고. 그런데 이 박 군수 지지자가 경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배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폭은 맞는데 국대파 행동대장이지 교직원들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특히 공천심사가 진행되던 당사에 안호영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단수공천으로 논란이 된 공천 결과를 조율하려 했을 뿐 문제의 남자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합니다. 저를 특별히 비호하거나 그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 당원들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처럼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편 지난 12일 김영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모 일간지 기자가 시의원 공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당시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배제 사유가 아니었고 2명을 뽑는 선거구에 2명이 공천을 신청해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바른미래당 도당은 50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며 민주당의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전라북도지사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중당 이광석 후보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도지사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진보 정치의 부활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역인 민중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역 정치의 적폐인 지역주의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진보 정치를 부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핵심 공약으로 농업 대혁명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이 궁금합니다. 농업 발전을 전북 발전의 핵심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 농정의 혁명적인 전환, 그 핵심은 농민을 살리는 것에 두겠습니다. 농민 수당 240만 원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명시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삽니다. 자, 군산 조선소나 GM 군산공장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전북 경제 위기인데요. 이를 해결할 만한 방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부가 한국 GM의 경영 부실을 철저히 실사하고 GM을 미래형 자동차를 군산 공장에 배정해서 군산 공장의 정상화, 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GM 자본의 부실을 메워준다면 그 결말은 GM 먹튀일 따름입니다. 이미 쌍용 자동차 시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농민에게는 소득 보장을,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정규직화를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한다면 전북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전북을 제대로 바꿀 이광석 후보만의 대표 공약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새만금의 통일농업 전진기지를 건설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관련 시설보다도 더 크고 넓게 통일 대비 농업에 대한 연구시설 조성과 남북 공동경작지 조성으로 해서 남북 농업교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임박한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선도할 전북의 웅대한 전략구상으로 전북의 강점이자 자랑인 농업과 통일을 결합해서 새만금에 더 이상의 난개발을 중단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의 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러운 민주당 경선 탓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고 선거 양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을 포함해 7명이 출마를 선언한 전북 교육감 선거. 언론사사 여론조사에서 김 교육감이 32%로 가장 앞섰지만 2위인 서거석 전북대 전 총장과의 격차는 8.8%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영 후보가 단일화 입장을 내놔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을 추대하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김승환 교육감을 제외한다면 저는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새로운 출애 논의와 진보 후보 단일화를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과는 표가 겹치고 최고 10%대의 지지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캐스팅 보트 역할 내지는 교육감의 대항마로도 부상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가 참여 후보의 폭을 넓힐 경우 진보와 보수 간 연대도 가능해 성사시 파급력은 클 전망입니다. 후보들 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시민사회는 다음 주 교육감 추대위를 구성하고 단일화 논의에 불을 붙일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이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3명의 후보 정도 압축이 되어서 김승환 교육감은 이르면 이달 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 선거전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농철만 되면 농촌 지역에서는 고질적인 농기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비상이 걸립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교육 장비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한범수 기자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하천에 추락한 경운기 주위에서 노인들이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70대 노인이 몰던 경운기는
비좁은 농로에서 벗어나 5m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농기계 사고만 해도 1,300여 건. 치사율이 자동차 교통사고의 6배나 될 만큼 위험하지만 그동안 마땅한 안전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리백이라든가 우로백이나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보면 경운기로 사고 난 사람이 많아요. 이에 국내 연구진이 4년간 6억 원을 들여 가상현실을 접목한 농기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가상현실 안경을 쓰면 일반 도로와 농로 등이 구현된 가상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경운기 모형에 장착된 변속기와 브레이크 등을 이용해 비탈길을 오르내리고 굴곡이 심한 길을 지나갑니다. 길에서 벗어나자 경운기가 심하게 흔들리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이 실제 운전을 할 때와 비슷한데 면허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농기계 이용자들의 안전교육에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교육 장비 덕분에 경운기를 몰아보지 않은 사람도 1시간 정도면 조작 방법을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면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에 비해서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말까지 해당 장비에 대한 시범 운용을 마친 뒤 내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겹벚꽃이 만개하고 철쭉이 개화를 시작한 완산공원에 상춘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 주변에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차 요원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완산공원 꽃동산은 15,000제곱미터에 겹벚꽃 150그루와 철쭉 1,500그루가 군락을 이뤄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낡고 협소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전주 역사가 전면 개선됩니다.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는 440억 원을 투자해 전주 역사를 철도 위에 영무시설이 있는 선상 역사로 신축하고 주차장과 도로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 3년간 도내에서 정수기와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임대 서비스 피해 사례만 5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연합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피해가 가장 많았다며 사전에 약관을 정확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장애인 인권 선언 낭독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4.19 혁명 58주년 기념 행사가 김주열 열사의 고향인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남원 금지면 김주열 열사 묘역에서는 유가족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섬진강 요강바위 정비 사업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요강바위에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식재 사업을 벌일 경우 경관이 훼손되고 장마철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25개 골프장에 대해 잔디의 사용이 금지된 28종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